예, 저희 박사님, 예. 지난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결심이 돼서 그게 4.19 혁명 전이냐, 이후냐 하는데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4.19 혁명 때는 벌써 이제 그게 분출이 된 거고, 그전부터 사회가 혼란스러웠으니까, 군부 엘리트들이 이리저리 나라를 걱정을 하면서, 그런 자유당의 무능과 부패, 이게 가장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런 가운데 이제 군부의 엘리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시 이제 송효찬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분명히 참모총장이니까 송효찬 참모총장의 위상과 입지가 나름대로 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당시에 4.19가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 하야선언을 하니까 미국이 송효찬 육군 참모총장을 내세워가지고 군사정보를 수립하려고 했다. 이 말하자면 송효찬 중심 군사 쿠데타죠. 그걸 오색했었다. 근데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정일 장관이 항의를 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번복이 됐다.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김정일 국방부 그 당시 장관이 자기의 그 자서전을 항공의 병종 하는 그 자서전을 2010년도에 발간했는데 241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자세히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정부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미국이 송효찬을 내세워서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전번에 우리가 이제 5.16 비상경험을 쭉 설명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한국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이익만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4월 26일 날 하야선언을 하고, 그리고 4월 2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경호대를 떠나서 이화정으로 가고, 그리고 4월 28일 날 새벽에 이루국민가가 집단 자살을 하고, 이렇게 급변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면서 이 시위 사태가 좀 진정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일 국방장관이 그 비상계엄에 고생했던 육군본부 수뇌부를 좀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국방장관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이 저쪽에 좀 격려를 해주려고 4월 27일 날 송효찬 장군 방해를 갔다는 거예요. 송효찬 장군 방해 가서 차를 나누면서 그번에 참 육군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총장 부관이 뭘 전문을 하나 들고 와서 영어로 된 전문을 들고 와서 이야기가 주한미국 한국 군사고문단장이 그 전문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군사고문단장이 하우처 소장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이때 송효찬 총장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잘 못하고 이러니까 그 부관 한번 번역하면서 읽어봐라. 이제 장관하고 앉아있는데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부관이 끙끙거리면서 번역하면서 읽는데 김정일 장관이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김정일 장관이 영어를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관 편지 좀 봐라. 가져와라. 이래갖고 그 김정일 장관이 읽어보니까 거기 보니까 주한 미 8군 사령관의 명을 받들어 한국 군사고문단장 하우처 소장 이렇게 직위를 지키는 아주 정중한 외교적 문건이었다는 거예요. 정중한 문건. 그래서 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김정일 장관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쓰는가 하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 송효찬 장군을 행정수반으로 성립된
정부를 적극 지원합니다. 이거 이제 송유찬을 나와서 정권을 잡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된 거예요. 그게 김준일 장관이 깜짝 놀라갖고 송유찬 눈치를 보니까 송유찬의 입장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 장관이 송유찬한테 아니 송 총장 생각은 어땠어? 그러니까 송유찬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망고 역적이 됩니다. 내가 왜 그런 거 합니까? 이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일 장관이 가보니까 별로 싫지는 않은 내색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김정일 장관이 이거 군사 쿠데타인데 이러면 되겠나 싶어서 다시 송유찬한테 다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뭐 망고 역적질 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됐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입장을 확인하고 그 바로 옆에 미 8군 사령부가 한 100m 정도 그 당시에는 용산에 육군본부 미 8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령관이 맥얼루드인데 맥얼루드한테 찾아가서 김정일 장관이 저쪽에 군사고문단장을 통해서 송유찬한테 보낸 서한을 봤다. 그 입장이 미국 국방서 뜻이냐 미국 국방서 뜻이냐 아니면 당신들이 주한미 8군에서 만드는 거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따져 물으니까 미 8군 사령관 이야기가 아 그거는 미국 국무성에서 보낸 지시물이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이거 국무성하고 캄프파크는 주한미 대사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미국에 들어가는 정부 계통이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서 국무성으로 가는 라인, 있고. 그리고 주한미 8군을 통해서 국방성으로 가는 라인, 그래서 주한미 CIA 항공집을 통해서 CIA로 가는 거. 이게 미국에 가서 다시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이거는 주한미 대사를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김정일 그 장관이 바로 메카나기에 그 당시에 주한미 대사를 찾아가서 미국 정부는 문민의회 전통을 지켜왔는데 군인을 내세워서 정부를 지원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그 메카나기가 아주 난감한 표정이면서 아니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 무슨 대안이 있느냐? 군인들 말고는 이 사고 한국 수습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 장관이 지금 서울상으로 그 당시에 그 부통령 자리에는 이기붕은 집단 자살했고 그 전에 4월 23일 날 그 장현 부통령도 사퇴를 했거든요. 그 부통령 자리가 비니까 수석 국무위원이 허정 외무부 장관인데 허정 외무부 장관이 부통령직을 대행하다가 대통령이 하냐 하니까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김정일 장관이 지금 허정 외무부 장관이 수반이 돼서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미국에 다시 보호를 해서 허정 과도 정부를 그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이제 메커너지가 아 그러면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지나고 미국 국무성에서 다시 공문이 와서 송유찬 지지 정책은 처리한다. 처리한다? 네, 허정 과도 정부를 지지한다. 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메카나게 되잖아. 4월 29일 날 허정 수반을 만나서 미국은 허정 과도 정부를 지지한다. 이라고 성명도 발표하고 말하자면은 그때 김정일 장관이 군사정부가 미국 민간정부로 가야 된다는 이런 거 항의를 안 했으면 이거는 역사가 또 바뀐 거죠. 송유찬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게 지금 정리가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게 그 장면 내각에서 허정 내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장면이 아직 집권한 단계가 아니고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도 공석이 됐잖아요. 대통령 권한쟁이 필요한데 그전 수석 공무원이었던 외무부 장관 지금처럼 최상목 그러니까 뭐 총리도 없고 하니까 부통령 없으니까 부당이 끝나서 그전이 대통령 권한쟁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 과도정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허정은 저쪽에 1960년 6월 15일 4.19 일어나고 한 2달 동안 그 권한대행을 했는데 6월 15일 날 내각제 개헌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허정의 지위는 일단 내각제 그 개헌 당시에서 그때부터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29일 날 총선을 통해서 작년이 8월 19일 날 총선이 됐어요. 여기 뭐 상황이 급박했죠. 그걸 과도 정부를 그래도 허정 이 양반이 원만하게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잘 연결을 한 거예요. 연결해준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허정의 고향이 부산시 동구 초장동이더라고요. 그 김창호 박사님 선배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기장인데 우리 집사람 선배. 우리 부산 사람이 인물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부산에서 초량 초등학교 대부분 다 초량 초등학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역사가 이 당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많이 그려진 게 우리가 6.25 나고 피난하고 한 3년간 부산에서 현대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우리 하고 전후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반이 뭐 주간 있고 야간 있고 반이 한 학년이 뭐 20개 반 정도 됐다는 게 부산에 다 몰려가지고 그래서 뭐 저쪽 경기도 서울 사람 이게 부산역 근방이거든요. 부산역에 가까워가지고 피난 와가지고 그 한 시대의 정말 그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되짚어 보는데 그 지금 오늘의 우리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태동하는 과연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을 그 당시의 그죠. 그렇습니다. 이 군사 정변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 그런 또 일어나고 난 후에 또 대한민국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되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에 국가 정보 활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또 운운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 역사적 교훈을 추출해내면서 우리 독자들과 그다음에 우리 또 국민들과 또 관심 있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좋은 구지TV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